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늦둥이 명길이가 살았답니다. 명길이는 말하기 시작하면서 신동이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죠. 아버지는 명길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명길이의 아버지는 세자좌의 스승 홍도영 대감이었답니다. 허나 홍대감은 명길이와 두 명의 아들을 차별하고 비교를 하니 명길이는 성장하면 할수록 형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리하여 명길이가 생각해낸 것은 머리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폭염으로 날씨가 더운 날이었으며 명길이 생각에 안성맞춤이었답니다. 명길이는 밖에 나가 반나절 동안 햇빛에 얼굴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집 마당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보란 듯이 쓰러졌죠. 온 집안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의원을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길이가 눈을 뜨고는 실실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원은 진맥을 보았지만 몸에 이상은 없었답니다. 헌데 침까지 질질 흘리니 홍대감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원, 어찌 된 것이오? 명길이가 왜 이러는 것이오? 아마도 더위를 많이 먹어 머리에 이상이 생긴 듯합니다. 그럼 어서 치료를 하시오. 머리를 맑게 하는 침을 놓아보겠지만 그것도 효력이 없다면 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홍대감은 의원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아무리 유능하다는 의원을 다 오게 하였지만 그 누구도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홍대감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두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으로 모두 과거급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명길이는 드디어 형님들이 아버지께 인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명길이는 당분간 바보로 살다가 한두 달 후 정상인으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 생각을 하였죠. 허나 바보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 쉽지 않았답니다. 읽고 싶은 서책이 있어 새 책방에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명길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 서책은 성균관 유생들도 어려워하는 책이지요. 이것도 어렵겠지만 천자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손에 천자문을 쥐어주고는 집까지 공손하게 데려다 주었답니다. 또한 동네 아이들은 어찌나 바보라고 쫓아다니며 놀리는지 참 하루가 고달팠죠. 그리하여 명길이는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명길이의 머리에 바로 생각난 사람은 명길이보다 2살 위인 덕임이었죠. 덕임이는 양반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여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렇다 보니 덕임이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으로 생활고를 책임져야만 했던 거죠. 그런 덕임은 명길이가 바보가 된 이후 명길이를 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 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길이 눈에는 덕임이가 고맙고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그리하여 혀 짧은 말을 힘들게 연습하고는 부모님 앞에서 바보짓을 하였습니다. 나 덕임누이하고 놀 거야. 옆집 누이는 아버지도 모셔야 하고 많이 바쁘단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주마. 명길이는 덕임이어야 했기에 뒤로 벌러덩 누워 떼를 쓰기 시작을 하였죠. 싫어, 싫어. 난 덕임누이하고 놀 거야. 명길아, 알았다. 그만 울거라. 덕임은 명길이를 보살펴주는 대신 돈을 벌게 되어 아버지의 약값과 끼니 걱정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덕임은 어릴 때 총명했던 명길이를 알기에 바보가 된 명길이가 항상 안쓰러웠죠. 그리하여 덕임은 명길이를 보살피는 첫날 혼자 다짐을 하였답니다. 명길이가 다시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 명길아, 내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공부는 게을리하면 아니 된다. 계속 머리를 써야 조금 더 괜찮은 사내가 될 수 있음이야. 그리하여 덕임은 명길이가 서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에 서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새 책방에 데려다 주었죠. 명길이는 새 책방에 들어가서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니며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랐답니다. 새 책방 주인 눈에는 바보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니 명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또 오셨네. 여기에는 도련님이 보실 책이 없습니다요. 이보시게,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명길이는 누구보다도 서책을 좋아했던 아이라네. 그러니 조금 소란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게. 덕임은 명길이가 새 책방에서 충분히 서책을 보고 고를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명길이는 고른 서책은 성리학, 명리학 등등 어려운 책들이었답니다. 그리하여 명길이는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덕임한테 읽어달라며 앞에 서책을 펼쳐 보였죠. 아이고, 내가 이 어려운 책을 명길이한테 읽어줘야 하는구나. 내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 명길이는 싱글벙글 바보처럼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덕임은 열심히 읽기는 했으나 너무 어려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 덕임은 서서히 졸음이 쏟아졌고 꾸벅꾸벅 졸다가 바닥에 누워 자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덕임누이가 푹 잠에 들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야겠다. 서책을 보는 명길이의 눈빛은 너무 강렬하여 서책을 뚫을 것만 같았답니다. 이제는 서서히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보고 싶은 서책이 많은데 바보로는 어렵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길이 집에 광군들이 들이닥쳐 홍대감과 두 형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죄명은 홍대감이 세자 저하를 시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길이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어찌 아버지를 끌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 됩니다. 급하게 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본 덕임은 평소와 다른 명길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하여 명길이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덕임이가 예상한 대로 아버지를 놓아달라 소리를 치는 명길이는 정상인으로 보였던 거죠. 관군들은 바보로만 알았던 명길이가 정상인처럼 보여 확인하고자 멈췄답니다. 덕임은 명길이의 두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며 말을 하였습니다. 명길아, 아버지는 금방 오실 거야. 명길이 좋아하는 곶감 먹으러 가자. 명길이는 덕임의 눈을 보았으며 덕임은 절대 정상인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곶감. 나 곶감 좋아해. 아버지, 나 곶감 먹고 있을게. 빨리 와. 홍대감은 명길이를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뭐요? 깜짝 놀랐구먼. 바보 맞구먼. 어여 가자고. 덕임은 광군들이 떠난 것을 확인을 하고는 명길이가 있는 사랑채로 들어갔죠. 명길이는 무릎에 고개를 푹 넣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명길이, 너 바보가 아니었구나? 내 말이 맞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합니까? 덕임은 명길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품 안에 명길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명길이는 한참 울다가 무언가를 결심을 한 듯 말을 하였답니다. 누이,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세자저하를 시해하다니요. 누군가의 계략인 듯합니다.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누이의 아버지는 홍실댁에게 잘 보살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수 있지. 명길이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임이가 문을 열어보니 명길이가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임은 바보가 아닌 명길이의 모습이 사내처럼 듬직하게 보였답니다. 누이, 무엇을 넋놓고 보시는 겁니까? 어서 앉으시지요. 일단 조정에 믿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궐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헌데 아버지와 절친이셨던 분도 옥에 계시고 지금은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는데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 그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좀 멀더구나. 설악산에 계시는 최연대감이라 하셨어. 다음 날 새벽, 덕임이는 먼저 준비를 하고 명길이한테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 명길이가 덕임을 보고 넋을 놓고 쳐다보았답니다. 누이, 사내인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사내 한복이 잘 어울리십니다. 놀리지 말거라. 여인의 한복보다는 사내의 한복이 활동하기 편할 것 같아 입었느니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부터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걷다 보니 저녁이 되어서는 땅바닥이라도 누워 자고 싶은 심정이었죠. 두 사람은 주막에 들러 국밥을 먹으며 주모한테 물었습니다. 주모, 잘 방이 있어. 두 사람이면 있지요. 헌데 다른 상인하고 같이 써야 하는디 혹시 방 하나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요? 돈만 많이 준다면야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지요.
5냥입니다요. 주모는 기대를 하며 명길이를 보았답니다. 아니요. 주모, 상인들하고 함께 쓰겠소. 그럼 얼마요? 2냥요. 명길이는 깜짝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누이, 여인의 몸으로 어찌 사내와. 명길이가 내 옆에 누우면 되지 않느냐? 누이 저도 사내입니다. 명길아, 너는 내 동생이니라 그러니 괜찮다. 정말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덕이미는 당연하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피곤하여 빨리 자려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는 먼저 들어온 3명의 사내가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방문에서 가까운 벽에 덕이미가 자리를 잡고 그 옆에 명길이가 누웠죠. 명길아, 이 정도면 여유가 있어. 괜찮지 않느냐? 그러네요. 형님, 내일 일찍 떠나야 하니 어서 주무시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던 거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덕이미는 자다 자리가 너무 비좁아 눈을 떠보니 명길이가 자신의 옆에 바짝 붙어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데 명길이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으며 명길이의 팔은 덕임의 배 위에 다리는 덕임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동생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내답게 성장한 명길이의 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임의 심장은 콩닥콩닥 요동을 쳤던 거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명길이는 살짝 눈을 뜨고는 달빛에 비친 덕이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덕이미가 작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명길이는 그런 덕이미가 귀여워 피식 웃었답니다. 덕임누이 이래도 제가 동생으로만 보입니까? 덕임누이 저한테 다 들켰습니다. 명길이는 사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면 덕임한테 최대한 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답니다. 그때 명길이를 사내로 보이지 않는다는 덕임의 말이 생각이 났던 거죠. 누이, 어디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 사내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긴 팔과 다리로 그 누구도 덕임한테 닿지 못하도록 감쌌던 거죠. 허나 명길이도 사내였답니다. 그것도 아주 큼직하고 강직했으며 무엇보다도 여인의 옷깃만 스쳐도 벌떡벌떡 마중을 나갈 정도로 건강한 사내였죠. 그렇다 보니 덕이미와 방에 누웠던 시간부터 명길이의 몸은 뜨겁다 못해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덕이미가 눈을 뜨고 당황하는 모습에 명길이는 자는 척을 했답니다. 참으로 덕임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따뜻함이 명길이의 마음에 스며들었죠. 덕임누이, 저 어찌합니까? 덕임누이만 보면 안고 싶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설악산 초입에 도착을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사람마다 최연대감을 물어보았지만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나무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백발 노인이 혼자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르신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최연대감님을 아시나요? 이놈아, 나 귀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내기 바둑 두고 싶다고. 아니요, 어르신. 이놈아,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요. 고약한 놈. 그럼 어르신, 무슨 내기를 하실 건가요? 업어주기 어떠냐? 어르신 제가 이기면 어르신이 저를 업어주시는 겁니까? 내 이놈 속고만 살았느냐? 그리하여 바둑 내기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헌데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실력은 막상막하로 끝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르신이 명길이의 꿀밤을 때리고는 버럭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이놈 고약한 놈. 늙은이 이겨서 뭐하겠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덤비는 것이냐? 어르신 이 판은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 잠시만요. 이곳에 두시면 어르신이 이기십니다. 누이 반칙입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어르신은 명길이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도 않고 덕임이 놓으라는 곳에 흰 돌을 올렸죠. 내가 이겼다. 이놈아, 어서 업거라. 명길아, 어서 업어드려야지. 해가 벌써 저물고 있구나. 어르신과 덕임은 짝이 되어 심통이 난 명길이를 놀렸답니다. 이놈이 피죽도 못 얻어먹었나? 덩치는 산만한 것이 힘이 그리 없는 것이요. 맞습니다. 사기 바둑 두느라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어르신 업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다 입으로 몰렸구나. 조금만 가면 내 집이다.
어르신의 말은 조금이라 하였지만 한참을 가니 외딴 작은 기와집이 나왔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다. 어르신 이제 되었지요.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디를 가. 밥 먹고 바둑 한 판 둬야지. 어서 들어와.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어르신의 초대에 놀랐죠. 그리하여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답니다. 이놈아, 바둑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이냐? 제 이름은 이놈이 아닙니다. 홍명길입니다. 그놈 참. 홍명길, 어르신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바둑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최연이다. 명길이와 덕임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어르신이 최연대감님이셨습니까?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를 범해 죄송합니다. 자네가 신도 아닌데 어찌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이 바둑을 자네가 이긴다면 자네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마. 정말이십니까? 이번 판은 반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기 바둑을 시작하였죠. 헌데 명길이의 자세와 눈빛은 범상치 않았답니다. 온 신경이 바둑판에 있는 듯 어떤 움직임도 없었으니까요. 최연대감은 명길이를 보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라면 가능도 하겠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바둑은 축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답니다. 당연히 명길이가 이겼죠. 내가 홍도영의 막내 아들이더냐. 칠푼이로 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너의 속임수이었구나. 어르신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홍도영은 내 제자이었느니라.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제 아버지께서 세자저하를 시해했다는 죄명으로 오게 계십니다. 허나 이것은 누군가의 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을 파헤쳐 보겠느냐? 길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거라. 제가 과거 시험을 어찌 볼 수 있습니까? 홍명길 이름으로는 과거 시험은 어렵지. 내 아들 최도섭으로 과거 시험을 보거라. 헌데 내 아들이 혼인을 하여 며느라기가 있어야 하는데 명길이는 덕임을 쳐다보았답니다. 나는 너무 졸려 자야겠다. 날이 밝으면 다시 얘기하자구나. 명길이와 덕임은 최대감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길아, 걱정하지 마. 너의 가짜 아내가 되어줄게. 명길이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내가 연모한다고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가짜 아내라니 참 힘든 부부 생활이 되겠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덕임이가 마당에 나가보니 최연대감이 나와 있었죠. 최연대감이 덕임한테 보따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무엇인가요? 방에 가서 보거라. 덕임은 방에 들어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고운 여인의 한복이 있었던 거죠. 덕임이는 명길이가 푹 자고 있는 것 같아 뒤돌아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길이는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죠. 헌데 덕임이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명길이의 심장은 절구질하는 것처럼 쿵쾅거렸답니다. 덕임이의 속살은 백옥처럼 희고 맑았으며 목선과 어깨선은 너무 아름다웠기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덕임 노인은 명길이의 가짜 아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내조를 했으며 최연대감을 진짜 시아버지로 생각하며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명길이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불철주야 과거 시험만 생각하며 공부를 하였답니다.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되었죠. 조정에서는 최연의 아들 최도섭이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는 말이 돌면서 조정 대신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과거 시험장에 모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구나. 명길이도 당상관 못지않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시험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왕이 출제한 시제가 시제판에 게시되었으며 수험생들은 자신의 식권의 시제를 기재하는 데 바빴습니다. 헌데 명길이는 눈을 감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대신들은 명길이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최연대감 아들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시험장을 떠나갔답니다. 명길이는 눈을 뜨고 조정 대신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식권에 거침없이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늦게 시작한 명길이가 제일 먼저 시제를 작성하여 냈던 거죠. 왕도 최연대감의 아들이 어떤 궁금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왕은 제일 먼저 제출한 명길이의 시제를 읽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최연의 아들 최도섭이라고? 네, 맞습니다. 최연이 꽁꽁 숨겨놓은 이유를 알겠구나. 곧이어 합격자 발표를 하였답니다. 이름을 호명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장원급제 최도섭. 명길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최연의 아들이 급제를 하였다는 소리에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또한 최연대감이 그동안 시골 구석진 곳에서 살다가 한양에 올라왔다는 것은 무언가를 뒤집어 놓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명길이는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탔는데 그 모습은 위풍당당하였답니다. 명길이는 집에 도착을 하니 최연대감의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곳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조정 대신들 중 제일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조정의 실세 박두강 대감이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내일 전하를 뵈려갈 것이니 덕임이랑 같이 차비하거라. 명길이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사랑채에 들어가니 덕임이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명길이는 한달음에 덕임이를 안았답니다. 덕임이는 자신의 몸에 단단한 명길이의 몸이 닿으니 순간 심쿵,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왕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연대감 오랜만에 뵙는군요. 때가 된 듯합니다. 네, 전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전에 말씀드린 아이입니다. 홍도영 대감의 막내 아들, 정말 신동이 맞았구나. 명길이와 덕임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놀랄 것 없다. 최연대감한테 다 들었단다. 홍도영 대감이 세자를 시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헌데 세자가 홍도영 대감이 자신을 시해했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더라는 말이더냐. 세자를 보면 무언가를 숨기는 듯 보이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단다. 그러니 자네가 세자의 스승이 되어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여라. 네, 전하. 그리고 자네 부인이 이자겸의 여식 이덕임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자겸은 나의 벗과 같은 사람이다. 이자겸도 박두강이 모함을 했던 것이네. 덕임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명길이는 본격적으로 세자저하를 가르치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았답니다. 이렇게 총명하시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크신데 무엇이 세자저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세자저하가 호위무사와 암행을 나가는 날이었답니다. 그리하여 명길이는 모르게 뒤를 쫓아갔죠. 헌데 세자는 박두강 대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담 너머로 보여지는 풍경은 박두강의 여식과 세자가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명길이는 박두강도 세자저하도 악기처럼 보였습니다. 이 판은 박두강이 무너져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구나. 박두강 능구렁이 딸까지 이용하다니. 명길이는 최연대감과 덕임이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지금 세자저하는 박두강의 여식에게 완전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박두강 여식을. 이 판은 박두강을 무너뜨려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명길이와 덕임이는 사랑채로 넘어왔습니다. 명길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 것이야? 한 가지 있지요. 저 좀 재워주세요. 며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잠이 오겠느냐? 명길이는 덕임이의 허벅지를 베고 덕임이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죠. 누이 토닥여 주세요. 덕임이는 피식 웃으며 명길의 가슴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임이는 혼자 애쓰는 명길이가 안쓰러웠죠. 이 일은 나의 일이기도 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줘야지. 다음 날 아침, 명길이는 덕임이 덕분에 아주 개운하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헌데 덕임이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어디에 간 것이냐? 아버지를 뵙고 오신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구먼요. 한편 아버지한테 갔다 온다던 덕임이가 박두강 댁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임이는 오순댁한테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순댁은 싹싹하고 일도 똑소리 나게 일하는 덕임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덕임이는 박두강의 집에서 일을 하며 무엇이든 찾아보려 하였답니다. 헌데 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임이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걸레를 가지고 서서히 닦으면서 그 문으로 갔죠. 병구는 화를 내며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하였답니다.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갈 거네. 헌데 입술이 바짝 마른 것을 보니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이거나 드시오. 병구는 목이 마르긴 했죠. 그리하여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병구는 꾸벅꾸벅 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물에 잠자는 약을 넣었던 거죠. 덕이미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공간이 넓어졌으며 그곳에는 진귀하고 값진 골동품들이 있었답니다. 다음 문을 열어보니 각종 문서들과 서책들이 있었답니다. 이곳에 증거가 있겠구나. 덕이미는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헌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덕이미의 치마 및 다리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옆으로 이동하면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만 싸늘한 바람이 불었던 거죠. 덕임은 바닥을 들어 올렸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으며 덕임은 찾기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그때 발자국 소리와 사내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덕이미는 빠르게 남은 문서를 펼쳐보았는데 명길이의 아버지의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과 그 누구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적혀져 있는 문서를 찾았던 거죠. 일단 덕이미는 잘 접어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문 옆에 쓰러져 있는 척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박두강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섭이 아주 거슬리구나. 조만간 기회를 봐서 최도섭도 정리를 하거라. 문이 열리고 인연은 누구길래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인연을 묶어 끌고 나가거라.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덕이미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답니다. 대감님, 인연이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요. 웜에 복길댁 아니요? 복길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인연을 아는 것이냐? 어제부터 일을 하였구먼요. 일도 잘하고 해서 마음에 들었는디? 인연 몸에 숨긴 것이 있는지 찾아보거라. 오순댁은 구석구석 숨긴 것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대감님, 아무것도 없는디요. 그때 덕이미가 정신이 돌아오는지 눈을 떴답니다. 복길댁 정신이 드는가? 오순댁, 저 병구가 저를 감금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 오늘 복길댁을 보는 눈이 요상하더니 저놈이 사단을 냈구먼. 모든 분위기가 병구의 잘못으로 돌아가니 병구는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죠. 병구는 머슴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났답니다. 덕이미는 다행히 의심 없이 풀려났죠. 덕이미는 문서를 명길이한테 줄 생각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병구가 덕이미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덕이미는 너무 놀라 정신없이 집으로 향해 뛰었답니다. 네 인연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갈 줄 알았더냐? 어디 한번 네 년도 당해보거라. 병구는 덕이미 뒤를 바짝 쫓아오며 말을 하였습니다. 덕이미는 너무 무서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결국 덕이미는 병구한테 잡혔던 거죠. 네 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쫓겨났구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요? 네 년이 죽어야 내 속이 풀리겠구먼. 병구는 인정사정 없이 덕이미를 죽일 듯이 팼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덕이미는 얼마나 맞았던지 얼굴과 옷은 피로 물들었답니다. 덕이미는 온통 명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덕이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서서히 눈이 감겼죠. 한편 명길이는 덕이미가 너무 늦어 걱정이 되어 찾고 있었죠. 헌데 저 멀리에서 험악한 사내가 한 여인을 발로 무자비하게 패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명길이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으며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답니다. 덕이미인 것이냐? 명길이는 전속력으로 뛰어 병구를 발로 돌려차기를 하였습니다. 명길이의 눈은 완전 돌아버린 눈빛이었죠. 병구는 미치광이처럼 자신을 패는 명길이를 보고 공포감이 몰려왔답니다. 결국 병구는 초죽음 직전까지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명길이는 덕이미를 업고 정신없이 뛰어 의원한테 갔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명길이는 덕이미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길이는 덕이미를 사랑했기에 이 순간이 지옥 같았답니다. 명길이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빌며 울며 기도를 하였죠.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더냐, 아가 덕이마? 오늘 밤이 고비라 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덕임이의 숨소리는 희미하고 힘겹게 들렸습니다. 최연대감은 급하게 방으로 가더니 무엇을 꺼내왔죠. 이 약을 씹어 조금씩 먹여보거라. 명길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씹어 입으로 조금씩 먹였답니다. 명길이는 약을 먹이고 기다리다 그만 덕임이 옆에서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명길이의 볼을 만지는 손길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덕임이가 깨어 명길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임아, 난 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명길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며 말을 하였습니다. 덕임이는 명길이를 살아 다시 보니 꿈만 같았답니다. 덕임아,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해. 죽다 살아난 덕임이도 명길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명길이는 덕임이의 피투성이인 입술에 천천히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 입맞춤은 덕임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것이오. 이제 나한테 빠져나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어. 그리고는 덕임은 힘겹게 저고리 앞서풀 들어 손을 넣었죠. 명길아, 이것을 봐. 명길이는 덕임이가 건네준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문서는 박두강을 잡는 데 충분하였죠. 덕임아, 이것을 찾으려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간 것이야? 너한테 얘기를 하면 위험하다고 보내주지 않을 것이 아니더냐?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두강이 아버지도 모함했잖아? 명길이는 덕임이가 병구한테 맞는 모습이 생각이 나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명길이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최연대감과 함께 궐에 들어갔답니다. 왕은 문서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죠. 전하, 이 문서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 수는 있지만 박두강의 딸을 연모하는 세자의 마음은 많이 다칠 것입니다. 그건 세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내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세자라면 자격이 없지 않는가? 그리하여 이 모든 사실을 세자한테 알리고 세자의 자질을 확인해 보기로 왕은 생각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세자한테 박두강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홍대감을 모함당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바마마, 이 일은 박두강의 잘못이지 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세자로다. 여인한테 눈이 멀어 판단을 못하는 세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 이틀의 시간을 주겠다. 세자가 이틀 후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왕은 세자의 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허나 세자는 현이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세자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자는 팔각정에서 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세자의 뒷모습을 본 현이는 달려가 뒤에서 세자를 버럭 안았답니다. 현이는 코 맹맹한 소리를 내며 세자한테 매달렸습니다. 세자는 뒤돌아 현이를 안아주었죠. 그리고는 현이의 귀에 조용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현이가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자저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현이는 혼비백산이 되어 세자 앞에 납작 엎드려 울며 빌었답니다. 세자는 울고 있는 현이를 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세자는 어젯밤 현이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말을 타고 박두강의 집으로 갔죠. 세자는 바로 현이가 있는 별채로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박두강과 현이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자는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가 들었습니다. 현이야, 오늘 이곳을 떠나야 한다. 어서 짐을 싸거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세자저하가 저한테 정신 못 차리게 유혹하기만 해주면 나머지 일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는다면 아비도 너도 죽은 목숨이다. 아버지,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비의 계획을 왕이 안 것 같다. 아버지 믿고 일을 한 것인데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나요? 세자가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 세자를 조정해 볼게요. 대신 봉식이와 혼례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 배가 불러올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무슨 봉식이 아이더냐? 네, 맞아요. 세자는 그동안 현이의 속임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현이가 나를 속였구나. 뱃속에 머슴의 아이가 있다고. 세자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귓속말을 했던 거죠. 세자는 자신을 농락한 박두강과 현희를 놔둘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현희를 만나고 있을 때 명길이를 통해 박두강을 추포하라 명을 하였습니다. 명길이는 덕임이가 알아낸 비밀의 방에 들어가 서책이 있는 바닥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덕임이의 아버지에 대한 관련 내용도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명길이와 덕임이는 두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 권력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명길이와 덕임이를 대견하게 생각을 하였죠. 명길이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덕임이와 빨리 혼례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리하여 명길이와 덕임이가 혼례식을 하는 날이 되었죠. 오늘은 첫날 밤 덕이마 씨가 죽어나겠구먼.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명길 도련님 고를 받는가? 아주 큼직하니 잘생겼지. 매 부러운 것. 아마도 덕이마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구먼. 사람들은 신혼방 창호지를 손가락으로 뚫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호롱불이 꺼지고 잠시 후 덕임의 비명소리가 점점 신음소리로 바뀌었으며 덕임이는 짜릿한 신세계를 맛보았던 거죠. 그리하여 명길이와 덕임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